결혼 날짜를 잡고 나서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은 남자친구도 부모님도 아니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친구 한 명이었어요. 기뻐해야 하는 순간인데도 그 친구 얼굴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누군가의 축하보다 누군가의 반응이 더 신경 쓰인다는 게요. 그 친구는 늘 솔직했습니다. 제가 연애 이야기를 꺼내면 꼭 한마디씩 덧붙였어요. 진짜 확신 있어? 나중에 후회 안 하겠어? 처음에는 걱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한 번, 두 번 쌓이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축하 대신 의심처럼 느껴졌습니다. 술자리에서 남자친구 앞에서까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웃고 있었지만 속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앞둔 지금 청첩장 명단을 정리하다 가도 그 친구 이름에서 손이 멈춥니다. 부르면 또 제 선택을 설명해야 할 것 같고 안 부르면 제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런 적 없으셨나요? 내가 기쁜 일을 앞두고 있는데 왜 어떤 사람 앞에서는 자꾸 작아지는 기분이 드는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사연을 보낸 분에게 조용한 위로가 됩니다. 요즘 퇴근하고 집에 오면 제일 먼저 달력을 켭니다. 예전에는 회사 일정만 확인했는데 이제는 웨딩홀 상담 날짜가 더 먼저 보입니다. 양가 식사 자리, 드레스 투어, 스튜디오 예약까지 하나씩 정해지고 있습니다. 하루가 끝나고 조용히 앉아있으면 괜히 실감이 납니다. 아, 진짜 결혼을 하는구나 싶어요. 남자친구랑 통화할 때도 전보다 말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별거 아닌 이야기에도 웃음이 길어집니다. 이렇게 보면 제 일상은 평온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한 사람이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가장 오래 알고 지낸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예전부터 솔직한 편이었어요. 하고 싶은 말은 바로 했고 눈치 보지 않는 성격입니다. 누가 뒤에서 말하는 걸 싫어했고 차라리 앞에서 말하는 게 낫다고 하던 친구였습니다. 그런 점이 저는 좋았습니다. 제가 소심하게 망설일 때 대신 말해주기도 했고 제가 울면 제일 먼저 달려와 주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연애를 시작했을 때도 제일 먼저 그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퇴근길에 전화를 걸어 한참을 설명했어요. 어디서 만났는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말투인지까지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친구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지금은 다 좋아 보이지. 그때는 그냥 농담으로 들렸습니다. 문제는 모임에서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홍대에 있는 술집이었습니다. 둥근 테이블에 4명이 앉아 있었고 맥주가 2~3잔씩 쌓여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요즘은 어때? 아직도 잘 만나? 제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요즘은 좀 더 안정된 느낌이야. 그러자 그 친구가 바로 말을 받았습니다. 안정은 무슨 연애 초반이잖아. 제가 웃으면서 넘기려 했습니다. 그래도 벌써 1년 됐어. 그 친구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말했습니다. 1년이면 더 위험해. 그때쯤 제일 많이 싸우는 거 몰라? 다른 친구가 분위기를 바꾸려 했습니다. 야, 왜 그래? 좋다는데? 그 친구는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나는 그냥 걱정돼서 그래. 얘 맨날 참고만 있잖아. 순간 제가 괜히 움찔했습니다. 참는다는 단어가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나 안 참아. 할 말은 해. 그 친구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지난번에 연락 안 돼서 울었다는 건 뭐야? 그 말이 나왔을 때 분위기가 묘해졌습니다. 제가 잠깐 다퉜던 얘기를 꺼낸 적이 있었는데 그걸 다시 꺼낸 겁니다.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건 그냥 서운했던 거잖아. 그 친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시작이 그런 거면 나중에 더 힘들어. 저는 괜히 방어적으로 말했습니다. 그건 오해야. 그날은 내가 예민했어. 그 친구는 잔을 들고 한 모금 마신 뒤 말했습니다. 나는 솔직히 말해서 좀 불안해. 너가 너무 확신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확신하면 안 되는 건가 싶었어요. 그날은 거기서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남자친구가 모임에 잠깐 들렀습니다. 인사만 하고 간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자리에 앉자 그 친구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오빠는 얘 어디가 제일 좋아? 남자친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차분한 점이요. 그 친구가 바로 말했습니다. 차분?
얘 되게 예민해. 주변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남자친구가 웃으며 넘기려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괜찮아요. 그 친구는 또 말을 덧붙였습니다. 결혼 생각은 있어? 남자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날짜를 정한 건 아니지만 진지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제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얘는 진짜 확신하면 앞뒤 안 봐. 나중에 힘들어도 그냥 버티래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그런 말을 굳이 이 자리에서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웃으면서 분위기를 넘겼지만 저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자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친구가 나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원래 말이 좀 세. 사실은 저도 헷갈렸습니다. 정말 걱정이라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제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건지요. 다음 날 그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제 내가 좀 심했나? 취해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기분 나빴으면 미안.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괜찮아. 그렇게 말했지만 그 장면은 계속 떠올랐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제 연애를 분석하듯 말하던 표정이요. 그 이후로 저는 그 친구 앞에서 연애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결혼 준비를 시작했는데도 아직 그 친구에게는 말을 못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이미 알고 있고 다들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목소리만 머릿속에서 먼저 들립니다. 벌써? 진짜 확신 있어? 청첩장 명단을 정리하면서도 그 친구 이름 앞에서 손이 멈춥니다. 예전에는 제 편이라고 믿었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 결혼 소식을 가장 늦게 말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단순히 제가 예민한 걸까요? 아니면 그날 술자리에서 이미 뭔가가 달라진 걸까요? 단톡방에 결혼 준비를 시작했다고 올린 날 이후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평소처럼 축하해줬고 사진도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의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갑자기? 그 한 단어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다른 친구가 바로 답했어요. 갑자기는 무슨, 오래 만났잖아. 그 친구는 잠시 뒤에 다시 썼습니다. 뭐, 축하는 하는데. 너 진짜 확신 있는 거지?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멈춰 있었어요. 확신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왜 그 친구는 늘 그 질문을 할까요?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응, 충분히 고민했어. 그래서 결정한 거야. 이후로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지만 마음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밤 그 친구에게서 개인톡이 왔어요. 전화 가능해? 잠깐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았지만 어딘가 날이 서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빨라? 상견례까지 했다고?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빠르지 않아. 1년 넘었고 우리 나이도 생각해야지. 그 친구는 잠깐 말을 멈추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더 신중했으면 좋겠어. 너 한 번 마음 주면 끝까지 가려고 하잖아. 그 말이 또 걸렸습니다. 제가 감정에 휘둘려 결정한 사람처럼 들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나 충분히 생각했어. 충동 아니야.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친구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 근데 나만 이런 생각하는 건 아닐 수도 있어.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슨 뜻이야? 다들 말은 안 하지만 걱정해.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저는 괜히 위축됐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혹시 내가 너무 들떠 있었던 걸까 하는 생각도 스쳤습니다. 다음 모임은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나가지 말까 고민도 했지만 괜히 피하는 모양이 될까봐 나갔어요. 술집 문을 열었을 때 그 친구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웃으면서 말했어요. 예비 신부 오셨네. 가볍게 웃으며 인사했지만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다른 친구가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청첩장 언제 나와? 제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직 멀었어. 그 친구가 잔을 들고 물었습니다. 식날짜는 정했어? 제가 날짜를 말하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 가는구나. 그리고 잠깐 웃더니 덧붙였습니다. 후회 안 하겠어?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다른 친구가 바로 말했어요. 야, 왜 자꾸 그런 말 해? 그 친구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니, 걱정돼서 그러는 거지. 저는 그날 마음이 상했습니다. 걱정이라는 말이 자꾸 반복됐지만 축하의 기운은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조금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나 후회 안 해. 그리고 걱정 안 해도 돼. 말을 하고 나니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그 친구는 저를 잠깐 보더니 잔을 들어 마셨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다면.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 건지 아니면 그 친구가 정말 제 결혼을 반기지 않는 건지 헷갈렸어요. 며칠 뒤 다른 친구에게서 따로 연락이 왔습니다. 너 괜찮아? 그날 좀 분위기 이상했지. 저는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다들 내 결혼 걱정해? 그 친구는 바로 답했어요. 아니, 솔직히 걔만 그래.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숨이 조금 쉬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 친구만 그런 걸까요? 질투일까요? 아니면 정말 걱정인 걸까요? 그 친구는 한동안 연애를 하지 않았습니다. 모임에서 누군가 결혼 얘기를 꺼내면 늘 웃으며 넘겼지만 표정이 잠깐 굳는 걸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그때는 그냥 제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표정이 자꾸 떠오릅니다. 며칠 뒤 그 친구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우리 둘이 따로 한번 보자. 짧은 문장이었는데 묘하게 불안했습니다. 이 만남에서 무슨 말을 듣게 될지 솔직히 조금 두려웠어요. 그래도 피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이 관계를 어떻게든 정리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결국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언제 볼까? 그 친구에게서 우리 둘이 한번 보자라는 메시지를 받고 나서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계속 이렇게 애매하게 두는 게 더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이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채 식을 올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약속을 잡았습니다. 주말 오후 사람이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 먼저 도착해서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괜히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 친구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근처에 볼 일 있어서. 주문을 하고 자리에 앉자 잠시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친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나 솔직히 좀 서운했어. 예상하지 못한 말이어서 순간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가? 그 친구는 빨대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결혼 얘기 단톡방에 먼저 올린 거. 나한테는 따로 말해줄 줄 알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말을 못한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 그걸 바로 꺼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히 또 걱정할까봐. 그 친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불안해 보여?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너가 항상 확신 있냐고 물어보잖아. 후회 안 하겠냐고도 하고. 카페 안의 소리가 갑자기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 친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내가 다칠까봐. 그 말이 거짓처럼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그거야? 그 친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뜻이야?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결혼하는 게 불편한 건 아니고? 말을 꺼내고 나서야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그 친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테이블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나 아직 아무것도 없잖아.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 친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모임에서 너 얘기 들을 때마다 나만 제자리인 느낌이었어. 다들 하나씩 자리 잡는 것 같고. 그제야 조금 이해가 되었습니다. 걱정이라는 말 속에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던걸요. 그 친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내가 급하게 가는 것 같아서 무서웠어. 혹시라도 나중에 힘들어하면 어떡하나 싶어서.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급하게 가는 거 아니야. 천천히 고민했고, 그래서 선택한 거야. 그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근데 나도 좀 복잡했어. 그 말을 듣고 나니 화가 조금은 풀렸습니다.
하지만 서운함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축하보다 의심을 먼저 해서 힘들었어. 내가 계속 설명해야 하는 기분이었거든. 그 친구는 눈을 피하지 않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미안. 그 사과가 가볍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완전히 정리된 느낌도 아니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길을 걷는데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나란히 걸었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청첩장 나오면 줘.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줄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이 관계가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끊어낼 만큼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청첩장 명단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그 친구 이름을 천천히 적었습니다. 이 선택이 맞는지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 마음대로 결정했습니다. 결혼식 날 그 친구가 어떤 표정으로 앉아 있을지 저는 아직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제는 제 선택을 설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관계를 그대로 두고 식장에 초대하실 건가요? 그저 있었던 일을 전해드립니다. 사연은 메일로 받고 있으니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